안녕하세요. 일천원 투자 만리장성입니다. 오늘은 34탄 연금저축 계좌 한번 여러분들께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또 대응대화 레슨 수강생님들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강의를 해드리고, 지금 저녁에는 우리 또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연금저축 계좌 관련해서 하나의 팁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면서 ETF 투자하실 때 잃지 않는 투자 여러분들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지만 기간에 대한 설정이 이제 중요하다죠. 근데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약 10년을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10년. 그렇죠? 연금을 뭐 55세, 65세 이후로 이제 받아가는 거니까 그 전에 투자하는 그런 기간들이 10년 이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연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하락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를 가져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제가 지난번에 연금저축 계좌 설명드릴 때, 그때 제가 이제 보유했던 연금저축 계좌가 전 종목이 플러스였을 거예요. 플러스 약 10개 정도가 있었을 텐데,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가 있는 모든 10개 모두 다 플러스로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간혹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리밸런싱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 이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익률 한번 정렬해 볼게요. 지금 현재 실시간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는 미래에셋 대우에 있는 저의 연금저축 계좌고요. 당시 지금 뭐 리밸런싱 한번 한 거고요. 지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것이 약 50%고요. 지금 제일 낮은 손실률을 보고 있는 게 마이너스 7.8%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럼 여기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제가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요 세 개는 대략 약 3년 정도가 지난 연금저축 펀드 아이들이에요. 리밸런싱 한번 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2년 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간상으로 6개월에서 3년 정도 되어 있는 케이스다. 그리고 수익 매도를 한번 리밸런싱을 해줬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라 그러죠. 보통 제가 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갓 2달 정도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연금저축 계좌에 비해서 종목 수가 늘어났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생겼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마이너스 7%가 제일 낮은 아이죠. 이거 어떡하죠? 손실 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라는 거예요. 기간을 10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늘 수익을 난 무조건 내야겠다. 이거는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재테크하시는 분들이겠죠. 내가 이번 달에는 무조건 수익 내야 된다. 이번 달 수익 낼 수 있는 게 뭐야? 이것은 이 한 달을 위해서 재테크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겪으면서 간간히 매일매일 뭐 이걸 바닥바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저축인데 느리게 천천히 대충대충 이런 관점이죠.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하는 것이지 매일매일 신경 써서 할 것도 아니죠. 연금저축인데. 그런 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내린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말하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루살이기 때문에 오늘 수익 안 나면은 나는 큰일 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성향 자체가 틀린 것이겠죠. 재테크에 대한 성향 자체가 틀린 것이고 재테크의 기간 자체가 틀린 것이겠죠.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투자, 제가 ETF랑 부동산과 많이 비교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제가 오늘 부동산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이 좀 하락을 했네요. 부동산 실패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죠. 저도 몇 년 전에 부동산 하나 매입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달에 부동산이 내리든 오르든 별 신경 안 쓰죠. 한 달, 두 달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지났더니 몇 억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부동산 매입한 다음에 그 달, 그 다음 달, 몇 달 동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좀 하락을 했네요. 부동산 투자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로 몇 년 뒤에 몇 억이 올랐잖아. 성공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가는 길에 내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50% 수익, 지금 현재예요. 50% 수익이 매수하자마자 바로바로 수익 나서 항상 플러스가 돼서 50%가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애초에 이 아이들도 1차 매수할 때 대략 매수하는 거예요. 대략. 그 다음부터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전략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투자의 성향과 투자의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방면, 다른 분의 스타일이 있는 방면, 그러면 자기만의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략이라는 것은 야, 내가 최저점에 매수해서 최고점에 파는 이런 전략을 갖겠다.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전략으로 가지려고 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십니까? 저 정도 가능하시다면은 연금저축, ETF 투자를 하지 마셔요.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선물 옵션, ELW,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직장인들 바쁘신 분들 최저점 알 수 없죠. 최고점도 알 수도 없죠. 그렇다면은 최저점과 최고점을 내가 누구나 잡을 수 없다라는 신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노력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매도했더니 더 올라갔구나. 매수했더니 내려갔구나. 평생을 스트레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애초에 최저점에서 살 수 없고 최고점에서 팔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은 무언가 내가 매수한 다음에 내렸을 때의 그런 전략들을 생각하신다면은 하락이 반드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고 이 50%의 수익이 매수할 때부터 50%가 아니었다라는 거. 매수한 다음에 마이너스로 간 적이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길에 수익이 많이 나면 우하겠습니까? 최종적인 내 목표의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이 진정한 수익이 될 수도 있고 그 수익은 그냥 액면상의 수익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죠. 내가 가는 길에 연금저축인데 2달 정도 매수했는데 이거 지금 팔고 있습니까? 연금저축 기간을 아까 10년 정도 생각한다고 그랬죠. 손절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인데, 내 아이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실 경우에는 손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물론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손절에 대한 관점을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잃지 않는 투자가 왜 불가능할까라고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잃지 않는 투자가 불가능한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논리적이거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은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ETF를 투자하시거나 재테크를 투자하실 때 아주 많은 분들은 뭘 생각하시죠? 뭘 생각하시냐고요? 기본적으로 매수하면 올라야지를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으로. 재테크를 하는데 내가 매수를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올라야지.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한다. 이게 기본적인 세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단방향만 생각하시는 거겠죠? 매수하면 올라야지. 그러면은 이건 생각 안 하시죠? 매수하면 내릴 때 어떡하지? 이거 고민해 보셨나요, 혹시?
책에서 뭐 매수하고 내리면 손절가 얼마에 손절해라, 이런 뭐 책 속에 나오는 실전에 안 맞는 내용 말씀하지 마시고, 매수하면 내릴 때 어떡하지, 이거 정말 매수할 때 오르면 오를 걸 만큼 그 정도로 노력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의 대부분의 강의라든지 저의 모든 잃지 않는 투자 기법의 원리는요, 매수하면 오를 때 생각하는 것보다 매수하면 내릴 때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잃지 않는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그럼 왜 잃지 않는 투자가 어렵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매수를 할 때부터 수익이 날 것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매수를 할 때부터 내가 매수한 다음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를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이 두 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 보셨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잃지 않는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대부분의 저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승리한 기법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333척의 왜군을 12척의 배로 승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린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333척의 배하고 12척의 배가 붙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12척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 말씀드리면은 그게 말이 되겠어?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런데 12척의 배로 333척을 물리쳤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테크는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테크는요, 재테크 투자 시간이 길면 길수록 리스크는 지속 줄어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오늘 한 달, 이번 분기, 이런 짧은 기간의 재테크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일수록 리스크는 늘어나는 것이고요. 긴 재테크의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는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인덱스를 개발한,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저명한 분이 이 말씀하셨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맞구나라는 것을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려볼게요. 여지껏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수많은 재테크 하시는 분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정론자, 긍정론자. 물론 막연한 꿈을 쫓는 막연한 긍정론자는 성공할 수 없겠지만, 노력하는 긍정론자를 부정론자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 이 재테크 시장이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여기에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정론자는 긍정론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거 하나 아주 사례 하나로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뭐 복리 얘기는 다 아시겠고,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우리 주식으로서 제가 한번 좀 이해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것이고, 제가 삼성전자 한번 주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근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로서 제 그때죠.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제 옆에 이제 계신 분이 삼성전자 이제 자기 회사니까, 우리 회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 주가가 한 40만 원 정도 됐어요. 40만 원. 그때 한 1억 5천 정도 갖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갖고 계셨을 경우에 물론 지금 액면 분할이 돼서 지금 4만 원이지만 지금 한 200만 원 넘을걸요? 이 가격이면은. 그러면 한 몇 배가 됐습니까? 4배. 40만 원에 1억 5천 정도 있었으니까 지금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저게 액면 분할을 하기 전이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얼마가 됐겠습니까? 자산이. 5억? 삼성전자 주식으로만.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왔을 때 가는 길에 맨날 오른 게 절대 아니겠죠? 이 기간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지금 액면 분할돼서 지금 3만 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약 3만 1,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내려갔죠. 주가가 약 40% 정도, 30-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 이 기간이 1년, 2년, 3년 정도 됐어요. 가는 길에 내려왔어요. 이게 만약 연금저축이었다. 가는 길에 내려왔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런 기간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정은 기본적으로 제가 권유를 해주는 그런 세팅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마인드로서 투자를 해야만 결국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인덱스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거 먼저 꼭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5가지를 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 개념 5가지를 유튜브에다가 최근에 올려드렸습니다. 몇 탄이죠?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유튜브 32탄에 있습니다. 32탄. 2탄에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한 번 보셔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2번 보시길 바랍니다. 2번 정도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재테크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밌습니다. 사실 전 재밌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이해를 마스터를 못 하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겠죠. 내가 히말라야를 가는데 가는 길에 폭풍우도 몰아치고 눈바람 비바람도 몰아치지 않겠습니까? 몇 번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나 그런 곳에 처음 가실 경우에는 이건 뭐지? 히말라야 가면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보러 가는데 이렇게 폭풍우가 쳐 힘들어 난 못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것은 혼자 하면은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한두 달, 석 달, 넉 달 하다 보면은. 그러나 함께 하면은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2탄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봐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함께 요번에 새롭게 이제 다시 편입해 있던 요번에 이 재테크 아이들이죠.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요 정도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이미 보세요.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약 편입해 있는 2달 전에 했던 아이들은 아직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2달 됐으니까 앞으로도 9년 10개월 남았네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유튜브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구독하시고 함께 가시면은 제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가끔씩 한 번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간간히 이런 리밸런싱 작업을 하거나 연금저축 리밸런싱 작업할 때 한 번씩 조금 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대다수의 분들이 네이버 카페 이쪽에 지금 다 많이 와 계시죠? 그리고 지금 카톡방에 약 수백 명의 분들이 지금 카톡방에 계십니다. 그래서 ETF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무료 카톡방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ETF 하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다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잃지 않는 투자 만리장성이었습니다.